아, 6월 3일 대선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날 그 편집국 분위기도 굉장히 궁금한데 김진우 선배 어땠습니까? 편집국 분위기? 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이재명 붙었을 때 대선은 사실 뭐 새벽 한두 시까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기사도 바꾸고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당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대통령 누군지 이런 것까지 못 넣을 정도로 이렇게 접전했는데 이번에는 뭐 사실 뭐 아시겠지만 TV 출구조사, 방송 출구조사 네. 나오는 순간 거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존에 준비했던 후보 누구는 이미 깔아놓고 네. 이제 투표율하고 득표율 이런 것만 좀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이제 투표 시작했을 때 그 방송사 이제 출구조사보다는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1위로 나서가지고 이거 혹시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진행돼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물론. 네. 이용욱 선배는 그날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신 거죠? 예, 투표 이제 가족 딸하고 이제 그 아내하고 하고 이제 저희 강아지 데리고 가서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이제 방송을 지켜봤는데 그 좀 편한 마음으로 저도 봤고요.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문화 담당을 하다 보니까 방송 3사 이제 저걸 좀 지켜봤어요. 네. 개표 방송을. 그래서 예전에는 SBS가 대단히 강자였는데 사실 SBS 방송이 프로 자체로만 보면 재밌게 하던데 역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MBC가 강자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를 일부러 지시도 시키고 했는데 네. MBC가 결국은 시청률에서 이기더라. 정말로 압도적으로 이겼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 패널 선정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나 정규재 전 주피나 이런 분들 되게 지금 핫한 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 지금 내란 정부에서 MBC가 좀 주도를 한 측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었다는 건데 야, 내란 상황에서도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시 보수층이 결집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수의 벽이라는 게 아직은 좀 단단한 게 아닌가. 네. 내란은 싫지만 그래도 보수는 보수다 이런 생각 좀 이게 상식적인 판단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좀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탐구 인물은 바로 김민석 의원인데요.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입니다. 오늘 그의 삶과 정치 인생이 어땠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비상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지명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뭐 언변이 논리적이고 상황 판단이 뭐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 들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얄궂다고 해야 될까 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이제 바로 앞에서 처음 본 때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정치부 천연병 시절에 2022년 대선 때 이제 제가 정몽준 후보 담당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어느 날 김행 대변인인가가 와가지고 오늘 깜짝 놀랄 분이 오신다. 그렇게 선언했군요. 다들 도대체 누구냐, 뭐 도대체 누구지 이러는데 진짜 예상외로 이제 당시 이제 김민석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때 지명자가 와가지고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뭐 지난번에 정몽준 후보가 왜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 약속 깨고 평창동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 이제 그때 의원들 맞은 사람이 이제 구구 호랑나비 네. 김홍욱 씨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충격만큼 상당히 충격이었고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김민석 지명자가 이제 뭐 386 마청이고 이제 청년 뭐 젊은 정치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고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분노, 뭐 한숨 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 뒤로 뭐 이제 역풍을 맞긴 했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지명자를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총망받던 정치인이 이제 순간의 실수나 판단 미스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문재인 정부 총리였다가 뭐 유력 대선 후보 때 이낙연,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총리, 뭐 최장수 총리죠, 뭐 한덕수 이런 모습을 봐도 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독선이나 자기에 빠져가지고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악수를 둡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김민석 지명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에 뭐 상당히 야인 생활을 거치면서 심기일전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다시 받게 되는 그 스토리 자체는 되게 평가할 만합니다. 네, 저는 김민석 지명자 생각을 하면은 여하간 이제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을 이끌던 운동권의 아이콘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완전히 스타였고 이분이 일단 고등학교가 좀 재밌는데 이분이 은평구 쪽에서 학교를 나오셔서
옆에 숭실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충안고등학교가 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 숭실고는 내람 진학고등학교가 됐구나. 그래서 이게 동문 선후배들이 무슨 죄인가 충안고. 근데 둘 다 사실 그 동네에서는 좀 명문에 드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분이 워낙에 이제 언변이 화려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15대 때 32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보면서 말을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보 청문회 때 그때도 이제 발언을 잘했고요. 그리고 학생회장으로서도 완전 선골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력 의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5년에 그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하고 삼민투 사건 배후 조종 혐의로 이제 복역을 하는데 5년 6개월 받고 실제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빵에서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옥고도 치르고 더더군다나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뭐 하니까 완전히 저기 그 운동권 선골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그래서 이제 DJ가 그때 상당히 총애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86 선두주자 그 당시에 이제 386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혼자 15대 때 먼저 들어와서 다른 이제 386들은 전부 다 17대 때 들어왔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겹쳐갑니다. 엄청나게 겹쳐. 네. 일단 물론 그 사람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하고 굉장히 화려한 언변과 그래서 이제 스타 정치인, 그다음에 차세대 정치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지워졌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김민석을 약간 스타, 미래의 이제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진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 잘못된 선택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제가 조금 뭐 덧붙이면 이제 이 보면 이제 김지명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동갑내기잖아요. 1964년생. 그런데 이제 살아온 이력은 사실 정반대잖아요. 뭐 이 대통령 아시다시피 이제 경북 안동 시골에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소년공으로 어려운 시절 보내고 검정고시 거쳐가지고 이제 전액 학비 대준다는 이유로 중앙대 법대를 갔고 뭐 김민석 지명자는 사실 뭐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해서 총학생회장 그리고 이제 운동권의 스타가 됐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이력은 다른데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고시 공부 때문에 어렵기도 했고 고시 공부를 전념하면 사실 학생 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달리 이렇게 약간 대학교도 엘리트 코스를 나오고 학생 운동에서도 사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지명자를 평소 이렇게 남다르게 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민석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전부터 스타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상황들 이후에 결혼하는 상황까지 정말로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이게 되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여성지에도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KBS 김자영 아나운서랑 93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그 당시 결혼할 때 두 사람 결혼을 뭐 운동권과 제도권의 결합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14년에 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김지명자가 야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김지명자가 되게 어려울 때 이제 많이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결혼도 이제 화제가 됐고 아까 이제 그 김진우 선배가 얘기를 해줬지만은 기본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고초를 겪었던 것은 정몽준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였고 당시에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새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철새 김민석 이 수식어를 떼는데 무려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 정몽준 단일화 하고 이제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 되고 난 뒤에 사실 김민석 당시 지명자 그걸 인정을 하고 사실 승복을 한 거죠. 해서 이제 정몽준하고 이제 운동하러 다녔는데 정몽준이 이제 대선 마지막 날 운동 마지막 날에 이제 단일화 파기하면서 이 완전 뒤집는 바람에 이분 입장도 되게 애매해졌고 그리고 이제 2003년인가요? 그 다시 이제 당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제 당으로 돌아올 때 이제 새천년민주당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열린우리당 뭐 창당하면서 그 열린우리당 이후 이제 총선에서 이제 대승을 하게 되는데 뭐 그 당시에 김민석 뭐 지명자가 선택을 만약 새천년민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쪽을 했으면 뭐 지금 이제 사선이잖아요. 그 이후로 또 계속 이제 뭐 선거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지금 한 6, 7선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잘못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선거 나가가 이 이후에도 계속 선거 나가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2010년인가요? 그때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뭐 판결이 나왔죠. 대기업으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2015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또 나오는 안철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민주당하고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그때 통합해가지고 이제 당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누가 마음대로 쓰냐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원외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 맞아요, 만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 때 나왔는 비례대표를 이제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표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뭐 비례대표 의원은 못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에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네. 돌아 2016년인가에 돌아오고 자기 지역구인 영등포을 당시 이제 신경민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자기 선배기도 해요 사약과. 근데 이제 경선에서 이제 뭐 승리해가지고 공천받고 뭐 총선에서도 이기고 이래서 다시 네. 이제 국회로 돌아오고 이후에 재선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조금 아까 뭐 스타 정치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빠졌던 부분이 이분이 보면 이제 아주 어린 나이 금배지를 달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당시 후보자 상대 후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누구 좀 모르겠어요? 파요? 네. 모르시구나.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최불암이요? 아 맞습니다. 네. 요즘 드니까 나이가 드니까 빨간색이 좋더라고. 이게 최불암인데 모르시네. 아니 파는 알았는데 그분이 네. 정치를 했다는 게 좀 네, 가물가물해가지고. 예. 저는 저희- 본명 최영한. 저는 김진우 네. 기자의 용기를 많이 보는데요. 안 비슷한데 계속해요. 근데 그때 재미있었던 게 이제 김민석 지명자가 당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구호를 외쳤던 게 김민석은 국회로 최불암은 방송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구호가 저를 선택하시면 1등 국회의원하고 1등 연기자를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나 재밌지 않을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김민석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굴을 했죠. 정치에 이제 입문을 시킨 것이고 저는 야인 시기에 그분이 보낸 이 여러 가지 역정들을 보다 보니까 놀란 게 이게 강대국의 해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러커스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왔고 또 중국에서 칭화대에 또 이렇게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미중을 두루 경험한 뭐 얼마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 같습니다. 뭐 저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사실 정치인들이 그때는 뭐 이제 자기가 현실 정치의 벽을 두드려서 잘 안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공부인데 사실 뭐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뭐 변호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의도했을지 의도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됐고 사실상 민주당이 뭐 국회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국무총리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것들부터 해서 국제 정치가 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염두에 뒀던 안 뒀던 그 당시에 이제 경험과 공부들이 앞으로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게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2000년대부터 뭐 차세대 정치인 백인으로서 뭐 이렇게 외국 잡지에도 뭐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했고 외국 정치인들하고 교류도 많아가지고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인가 그 당시 이제 일본에서 네. 뭐 나름 젊은 정치인 그쪽하고도 되게 교류가 깊어가지고 지금도 뭐 호용하자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했을 때는 그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아우를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초대 총리로 지명하지 않았을까 싶고 다만 이분이 보면은 눈에 띄는 점이 그 워낙 이렇게 그 야인 시기가 길어서인지 아까 뭐 이혼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재산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이제 사실 국회의원 복귀하고 난 뒤부터 이 마이너스 정치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재산 신고할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항상 재산 신고에서 최하위권, 뭐 밑 끝에서 뭐 두 번째, 첫 번째라는데 이게 2020년 신고된 액수가 마이너스 5억 7천만 원 정도고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에 1억 5,900만 원. 아 그래요. 드디어 플러스 인생 사는 처음으로 겁니까, 지금? 흑자 전환 성공하신 분인데 이게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인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버는 돈보다 이제 쓴 돈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추징금 그 당시 이제 법원 판결로 이제 추징금 7억 2천만 원 네. 선고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징금을 매년 갚아가지고 작년에 완전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랑 동시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죠.